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있던 의문 중에 상당수는 풀릴 겁니다. 대신에 제가 제시했던 세 번째 의문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네요. 자, 벌써 이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정구환 TV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얼른 서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한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좀 답답한 얘기들이 많았고요. 민주당에서 왜 빨리 좀 세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끄는 듯한, 때로는 뭔가 주저하는 듯한 모습 보였다는 것 때문에 더 갑갑해 하신 분들 많았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좀 시원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화문에 직접 나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정면으로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너 밥 먹듯이 국헌문란 저지르고 있는데 직무유기 현행범이야. 즉시 체포할 수 있어. 경찰이든 공수처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모두 너 잡아 가둘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조심이라는 것은 너 계속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라.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상목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들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을 때 6대 3이 돼가지고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6대 3이 만들어지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참네. 제가 이런 상황이 생길까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최상목이가 늦추려 할 때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시원하게 밀어붙여서 최상목을 탄핵해버려라. 그래야지 우리가 후환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계산하지 말고 시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수계산하면 항상 우리가 밀리고 말리게 되어 있다. 수계산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민주당 내부의 몇몇 사람들이 아니 뭐 지금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굳이 이럴 게 있느냐라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거 뭐 애매한 부자가 그 재산 지키려 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그런 꼬라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은 보세요. 재산이 그렇게 많아도 항상 투자와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매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꼭 그 손에 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다 잃게 되는 그런 룰을 범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몇몇 의원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발목을 잡아. 무리할 필요 없다고. 이미 윤석열 탄핵은 정해졌는데 이러면서. 아이고 답답하.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상황 앞에서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 라고 미루는 거,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뒤로 미루는 행동은 그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제가 그게 참 답답해요. 지금도 답답하고 과거부터 계속 답답해 왔습니다.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리할 필요 없어. 괜히 무리하면 역풍 생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출세를 하고 높은 자리를 가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싶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뒤통수를 때렸던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은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과거에 별명이 뭐였습니까? 문모닝 아니었나요? 아침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욕하는 그런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어설프게 수 계산하자고 그러고 어설프게 역풍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마디 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잘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상황은 내란이 다시 재개됐다. 내란 세력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윤석열이 석방되고 연이어서 김성훈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거는 내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내란이 재개된 거예요. 여기에 최상목이 툭 하면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습관적으로 거부권을 발동을 하면서 이 내란 세력들을 점점 키워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면은 내란 세력들은 거의 다 복귀를 했습니다. 내란이 재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걸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게다가 국정원이나 경찰 등 주요 기관에 윤석열 같은 또라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달리 말할 도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세력의 복귀입니다. 참 보면서 화가 나고 답답하죠. 지금 내란 세력의 핵심 3인방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현, 최상목, 심우정. 이들이야말로 진짜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세력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주현이 내란의 총지휘자 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최상목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요. 심우정과 이창수는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풀어준 거지. 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찌감치부터 심어놓은 조희대 패밀리, 얘네들이 고비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귀연 같은 판사들, 그 판사들 조희대가 아니었다면 서울이나 수원에 배치조차 받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희대가 다 끌어넣은 거죠. 꼭 지 같은 놈들만 끌어넣은 거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대는 사법부에 있는 윤석열이라고. 윤석열하고 기본적으로 사고 구조가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처럼 그렇게 곤드레 만드레 고주망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 저 양반도 술은 좀 하는 모양이던데 술 하는 것과는 별도로 곤드레 만드레 고주망태가 되진 않아요. 그거 하나 다를 뿐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바로 이 조희대가 초기부터 내란에 동조해 왔던 거죠. 내란 3인방이 있고 여기에 내란 4인방까지 조희대까지 이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속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죠. 동시에 내란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희대가 심어놓은 판세들, 이들이 지금 끼치고 있는 악영향은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진우 판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귀현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외에 정성진이라는 등 여러 가지 판사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 다수가 조희대가 심어둔 판세들입니다.
800원짜리 판사인 오석준, 정경심한테 유죄 선고를 했던 엄상필 등 뭐 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은 절대 결단코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됐고 대법원장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노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 몇몇 사람들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풀어준 거예요. 아니 800원짜리 판사 이런 애들 어떻게 대법관에 앉힙니까? 정경심한테 유죄 판결을 엄상필 이런 애들 어떻게 앉힙니까? 이런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대법관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일선의 다른 판사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판결을 해도 나 대법관 될 수 있다. 아니 그래야지 대법관이 된다. 민주당한테 불리한 판결, 민주당에서 억울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 안 들어줘도 그래도 나는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래야지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신진우, 기기현 같은 애들이 기어 나온 겁니다. 이게 잘못된 메시지예요. 오석준, 엄상필, 조희대 꼭 보면은 민주당 내에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또는 오랫동안 법조계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조계 쪽에 인맥이 많다고 자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 넘어가. 그리고 저랑 지금 맨날 재판하고 있는 이 박광온, 이 박광온 같은 사람도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합니다. 오석준, 엄상필 이 사람들 대법관 되는데 박광온 엄청난 영향 미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권한을 사익과 바꿔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대법관에 앉힌 거죠. 참 이런 자들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절대로 막았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조희대가 지금 대법원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복형이니 조한창이니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됐어요. 이 둘 다 조희대가 추천한 사람이야. 절대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이유도 없었죠. 보세요. 조희대 하나 잘못 앉힌 게 이런 상황까지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희대를 통과시키자고 한 몇몇 사람들, 당시 법사위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내가 누군지 다 아는데요. 전직 법사위원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희대를 떨어뜨리면 조희대보다 더 나쁜 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희대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조희대보다 나쁜 사람이 누구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법조 출입하면서 조희대보다 나쁜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조희대랑 비슷한 놈들은 많이 봤지. 자, 아무튼 이 조희대가 내란에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탄핵밖에 없어요. 심우정과 최상목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란을 진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국회는 물리력을 보유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집행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국회가 의결하면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국회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가 충돌할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탄핵 소추권이 유일합니다. 줄탄핵 얘기하는데 국회가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잖아.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분의 2 의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제 국가에서는 3분의 2 의석을 야당이 다 차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양당제 국가에선 안 돼. 그건 어려워. 3분의 2 그건 안 나와요. 지금도 솔직히 190석 최대치입니다. 이게 190석이 최대치예요. 200석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190석 하도 여러 번 차지하니까 이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190석이 이런 양당제 국가에서 혹은 다당제 국가에서든 하여튼 한 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최대치가 사실 190석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렇게 마구 폭주하는, 지금 뭐 거부권을 40번인가 행사했다며. 예? 이런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는 거부권 중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탄핵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탄핵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를 능멸하는 자한테는 탄핵이 답입니다. 탄핵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한테 경고를 날린 것은 정말로 적절했고요. 단순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한테 경고를 날리는 장면 동영상으로 일단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거 끝내고 난 다음에 노력하시고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 앞에서 우리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죠? 네.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 이 경우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 정부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 이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어기는 것은 뭐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오래간만에 시원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못된 짓 그만하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상목이라는 사람은요, 쫄보예요. 따라서 실제로 민주당이 행동에 옮긴다면 바로 깨갱할 겁니다. 관련된 얘기도 엄청 많아요. 최상목은 쫄보다. 진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면 깨갱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정관계에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 세종로에 가면은요, 세종청사에 가면은 최상목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최상목 같은 사람은 진짜 힘 있는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합니다.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그런 사람이랍니다. 얘가 그거 아니야. 그 K스포츠 재단이니 미르 재단이니 거기에 돈, 그 기부금 끌고 온 사람이잖아. 기업들 협박해가지고. 그 박근혜 최순실한테 절차를 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부금 같은 거 함부로 뺏어오면은 기업들 삥 뜯으면 그거 안 된다는 거 얘가 몰랐을까요? 알죠. 알면서도 권력자가 무서우니까 깨갱한 겁니다. 즉 얘는 힘 있는 사람한테 꼼짝 못해요. 그런 쫄보예요. 유명합니다. 따라서 최상목을 바로 잡으려면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경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고를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얘기했고요. 선고했고요. 그게 벌써 20일을 넘었습니다. 20일이 다 돼 가네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고를 내려줬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하고 있냐? 국회에서는 뭐 하고 있냐? 왜 위헌을 하고 있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놔두냐? 오히려 국회와 민주당을 얕잡아 볼 겁니다. 최상목을 때려잡지 않으면요, 언제도 우리를 얕잡아 본다니까? 그러면 윤석열을 살아날 수도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가 힘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최상목을 끌어내리든가 바닥에 패대기를 치든가 하다못해 멱살이라 자꾸 끌고 가든가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임명을 받아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 탄핵을 했었어야 돼요. 곧바로. 그런데 꼭 그때도 윤석열 탄핵만 되면 다 끝나. 한 방에 다 해결이 돼. 라면서 느긋한 소리를 했던 사람. 한 방에 다 해결이 될 건데 굳이 지금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역풍 일면 안 되지 않겠어? 역풍이 생길 수도 있어. 괜히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 될 건데 굳이 괜히 나서가지고 일했다가 우리 다 역풍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요딴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느긋한 소리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누구라고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지금 이럴 때 민주당 비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요. 지금 이럴 때 민주당 비판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힘을 보여줘야 될 때예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줘야 돼. 왜 갖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쓰질 않아요? 왜 우리가 매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도 왜 힘을 쓰지 않느냐고, 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권한을 쓰지 않느냐고. 우리도 직권 남용 좀 한번 해보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직권 남용 좀 해봅시다. 왜 최상목 같은 애는 없는 권한도 막
남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있는 권한도 안 합니까? 없는 권한을 남용을 해도 역풍이 아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쓰는데 왜 우리가 역풍을 맞아야 됩니까? 지금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재판관 임명 안 하는 자를 탄핵하는 건 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번에 최상목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